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부터 또 비트코인이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조금씩 기대감이 생겨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2.4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2.36%, 나스닥 지수까지 2.55%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2%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을 했고, 특히 파월 의장을 두고서는 메이저 루저, 미스터 투 레이트 등으로 칭하면서 계속해서 사퇴를 요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것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시점입니다. 관세에 이은 파월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강세 전환 신호가 나타난다는 두 코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지코인 얘기부터 해볼까요? 주요 기술 패턴을 돌파했다. 이것은 상승 신호가 아닐까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는 시점입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이 3월 중순부터 이 가격 상승을 제한해오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분석가는요, 도지코인의 가격 차트에서 이중 돌파가 확인이 됐고 단기적으로는 0.2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주요 밈코인들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핵심 지지선에서 지지를 잘 받아준 모습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0.16달러를 돌파해서 안착하게 된다면 상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반대로 또 0.13달러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가격 라인들 한 번씩 꼭 체크하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페와 관련해서는 저항 구간에 직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만나봤던 도지코인은 저항선을 돌파해낸 모습이 확인됐다, 이런 얘기였지만요. 페페는 아직까지는 저항 구간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바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항선에 막혀서 다시 되돌림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전보다 저점이 더 높게 형성이 되면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격이 흘러갈 때는 새로운 저점으로부터 한 35%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분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밈코인들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는 24시간 동안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어디에서 내가 이슈를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전에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어김없이 나타난 남자 시문입니다. 자,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2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게 견뎌오신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2025년 12월 말이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돈을 세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기장복을 입고 여러분에게 수익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 어렵지만 정말 잘 견디시면 분명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지금 잘 대비를 해놔야 올해 연말에 돼서는 행복하게 돈을 세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장이 돼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내가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기장님 한번 믿고 같이 한번 탑승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는 파월 의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관세로 노이즈가 나오더니 이제는 연준 자체
자체가 노이즈가 되고 있네요. 우선은 뭐 연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죠. 네. 그래서 뭐 연준은 그 전에 제가 방송 때부터 연준 뭐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제가 4월 17일 날 새벽 2시 30분에 시카고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직접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오. 그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출근해서 동전 던지기를 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전 던지기요? 네. 앞면이 나오면 어떤 거, 뒷면이 나오면 어떤 거 이런 건가요? 앞면이 나오면 금리 동결, 오. 뒷면이 나오면 금리 인하 이렇게 아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전부터 파월 의장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고 너는 맞아요. 오리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미스터 투 레이트이라고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늦는 사람이다라고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요. 근데 뭐 연준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어떤 경제 상황이 발생이 될 때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항상 후행적으로 접근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때 시카고 그 연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시장에 충격파가 오면 그때 내가 들어가겠다. 아, 그래요? 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4.9까지 올라가면서 5.0 올라간다고 재작년부터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럴 때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그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관여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다가 거의 5.0 근방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투입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내가 숨통을 좀 튈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의외로 시카고 연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었고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들어갈 게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후행적으로 좀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 좀 했었죠. 네. 네. 근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참 양력이 좀 독특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파월 의장 정도, 연준 의장 정도 되려고 하면은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 학사 오. 출신이고 그리고 그 정치학 학사 그 졸업하고 나서 바로 로스쿨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제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한 다음에 네, 법 쪽으로 맞죠. 갔었네요. 네, 그래서 변호사 생활을 한 5년 동안 하다가 그런 다음에 그 월가 쪽으로 좀 들어갔죠. 월가 쪽에 들어가서 변호사와 그 M&A 네. 관련해서 좀 일을 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정부의 그 재무부 쪽에 들어가면서 재무부 차관까지 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월가 쪽으로 오면서 자기가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750억 자산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연준 의장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연준 의장 중 가장 부자인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있습니다. 보통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뒷 배경들이 빵빵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쪽에서 이렇게 컸다고 하면은 네. 분명히 뒷 배경이 빵빵할 건데, 네. 뭐 정치 쪽, 변호사 쪽 이쪽에서 크다 보니까 네. 그런 뒷배경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파월에게 너 해고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자꾸 화살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어떠한 대처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법정 소송 싸움을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의 싸움도 그렇고 파월 의장과의 싸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기 편이 없는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연설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을 텐데 우리가 조금 짚어볼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뭐 선행적으로 뭐 들어가지 않겠다, 후행적으로 들어가겠다 그 부분이고 한 번 더 미국 시장에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관세 전쟁 때문에 한 번 더 충격파 올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1월, 2월, 3월 달 발표되는 CPI 지수나 PPI 지수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이 예상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5월 달부터 발표할 4월 달 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씩 시장 예상한 것보다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관세가 4월 초부터 이제 발효가 됐다 보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코너에 완전히 몰리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조금 더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여기에서는 좀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든지 관세 이 전쟁을 조금 좀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물밑 작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좀 강하게 나가고 있죠. 제가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시진핑과 지금 1대1 무역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 사진에 보면 예전에 젤런스키 대통령이 왔을 때 네. 한마디로 뭐 좀 이게 좀 그렇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나 열이 받고 갔어요. 그렇죠. 그죠? 제가 보는데 약간 제가 머쓱해질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나라의 우크라이나 국민이었었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과 1대1로 만나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시진핑이는 내 밑에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네. 한마디로 거기서 이제 좀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쪽팔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약간 창피해질 수 있는 네네. 상황, 강압적인 태도를 조금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황제급이거든요. 그렇죠. 황제급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약간 해서 거기서 뭐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정말 커다란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게요. 이 중국 전체가 들고 일어나 버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시진핑이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 가서 한마디로 트럼프에게 좀 기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쪽으로 가서 뭐 협상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홈그라운드는 거의 50%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로 끝내지 않을까. 그쵸. 누구 한 명도 어디로 옮겨갈 수 없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뭐 친구랑 약속 정하는 것처럼 가운데서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제3국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또 좀 안 좋죠. 좀 그쵸. 모양이. 그것도 약간 보면 이상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전화상으로 다 끝내지 않을까. 지금 물밑 작업은 거의 다 되고 있고 그리고 좀 유명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는 게 거의 한 3, 4주 되면은 거의 다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5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조금은 잠재워질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게 만약에 잠재워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통화량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급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전에 통화량이 그렇게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11월 달과 12월 달 같이 우리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끝나고 그리고 5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은 확실한 거고. 네, 이제는 조금 6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제가 예상한 것이 완전히 틀렸는데 이게 트럼프 때문에 틀린 겁니다. 네, 이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6월 달 아니면 7월 달에는 분명히 한 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6월 달, 7월 달에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은 통화량, 유동성이 풍부한 그 흐름이 분명히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부동산으로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우리 코인 시장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 11월 달과 12월 달 같은 그런 급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1월, 12월을 생각하시면은 그때 나 진짜 너무 기분 좋았는데라고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때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걸까요?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 이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같이 이렇게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보다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계단식으로 움직일 때가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미리 들어가 있었어야 됐는데 찔끔찔끔씩 오르는 것 같은데 아직 아니겠지 하다 보면은 갑자기 다 올라가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저 예전에도 우리 XRP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달 초반에 막 시작했을 때 7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700원부터 시작해서 1,600원까지 딱 올라갔어요. 그냥 급반등을 했었죠. 네. 급반등을 한 다음에 1,600원대에서 거의 한 5일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 세우면서 그 다음에 2,4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2,400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뭐 폭등하다시피 맞아요. 아니 거기서 더 올라가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더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한 단계 레벨업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4,9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이 계단식이 예전에는 700원에서 1,600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그 폭이 좀 컸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폭이 좀 적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XRP 그럼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XRP는 제가 이제 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네. 3,259원을 정확히 맞췄거든요. 오. 제가 그쪽을 정확히 맞추면서 좀 제 공부방에서 좀 난리가 났었는데 또 난리가 났었군요. 네, 3,259원을 정확히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3,259원에서 2,700원대 거기에서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2,700원대 오면은 무조건적으로 매수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오. 지금 현재 보면은 어느 정도 매수의 타점들이 나오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수의 신호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시문에 심리선이 있거든요. 이 심리선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 하얀색 선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매수거든요. 아. 근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지금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란색 위쪽에 일봉상에 있는 노란색 선이 빨간색 선 노란색 선이 위치했는데 빨간색 선이 그 위를 상향 돌파하면 그 매수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노란색 선이 하향하는데 빨간색 선도 그 밑으로 그냥 수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노란색이 약간 장기 이평선인 건가요? 빨간색이 단기 이평선? 이것은 저만의 비법인데. 아, 진짜요? 이평선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만의 라인을 만들어 놓으신 거군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51선, 201선, 막 그쵸. 101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제가 설정을 해서 제가 한 3년에서 5년 동안 고민해서 만든 와. 선입니다. 그리고 시문의 심리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선이냐면 지금 거래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문의 심리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가격은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거래들이 서서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눈에 가격으로 보이진 않지만 고래들은 이미 활동을 시작을 한 상황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만약 그때 급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3,259원부터 2,700원까지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이번 주에도 계속 될 것이고 5월 초에도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4,9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서 다시 한번 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매수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고 5월 둘째 주부터 어느 정도 관세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타점을 읽는 남자 심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XRP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지금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까라고 노려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심리선도 그렇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겨있는 무언가의 기준선이 조금씩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시다가 확실한 타점은 전문가님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XRP 흐름까지 만나봤는데 XRP 말고 지금 시장 안에서 좀 가져갈 만한 코인 뭐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권해주실 수 있는 코인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 이제 앵커님이 그 소개시키는 도지코인이나 네. 그다음에 페페코인 오. 그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좋습니다. 드릴게요. 우리 밈코인이 또 과거의 영광이라는 거랑 네. 잘 어울리는 코인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실망감이 너무 묻어있는 코인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에서 보면 강세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가격적으로 별로 변동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기사를 보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뭐 삼각형 패턴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거든요. 오. 이전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게 거래량 그리고 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분명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중순 정도에 어느 정도 관세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고 하면은 네. 그때 통화량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까지 오르지 못했던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또 받치면서 상승할 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거니까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이 이전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보다 확실히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그런 타점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밈코인들이 또 오를 때는 굉장히 폭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폭등이 도대체 언제 나타날까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5월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 정장이 조금씩 마무리가 되면서 통화량이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코인들 다시 한번 위로 오름세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밈코인들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가 정확한 전략은 전문가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코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히든코인 선별해서 지금 가져오셨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문의 심리선 이쪽이 지금 고래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면 네. 매수의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네.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올라왔네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고래들이 갑자기 계속적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문의 심리선 뭐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 매수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봉 쪽에서 보면은 지금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란색의 십자봉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매수하는 그런 타점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좀 떨어져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이거든요. 기준봉 같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예전에 고래들이 매수를 시작했었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낸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런 구간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가격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여기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